네, 안녕하세요. 지금껏 하자없는 집을 지었다 자부하는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이전에 중정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동안의 공백 기간이 좀 있었는데 외장하드에는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모든 파일을 삭제를 해버리게 된 거죠. 정말 어렵게 서울의 한 업체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해서 정말 간신히 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다행히도 이 모든 파일을 원상 복구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아있던 우리 중정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어서 찍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중정 영상을 이어서 또 다른 중정주택의 도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집은 이 도면과는 좀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먼저 여기 본 건물은 이렇게 도면과 같이 지어졌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요 주차장은 현재 지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 건물과 여기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부분만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방향으로 이 아래쪽은 7시 방향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이쪽 10시 방향이 서쪽입니다. 또 여기 1시, 2시 방향은 북쪽, 여기 4시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집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당의 대문이 여기 동남쪽으로 해서 이곳에 위치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쪽 현장 여건에 여기가 길이 좀 좁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큰 나무들로 인해서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남서쪽 방향으로 대문을 놓는 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당 대문은 남서쪽이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향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본 그 중정집과 같이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집은 앞에서 본 중정집보다는 다소 큰 중정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 놓여진 곳은 단지기는 하지만 8가구 정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평지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입니다. 이 앞쪽은 넓은 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은 전체적으로 평지, 밭이었던 곳을 이렇게 집터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평지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와 집터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진입로가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있고 이 위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장점인데 유사시 어느 방향으로 다 이 집을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붕의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이고요. 전체적인 외벽 마감은 스타코인데 여기 가로로 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특징은 한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위쪽에 경량 목조주택이긴 하지만 이 처마에 석가래를 노출을 시켜 주었고 이 하단부에 보면 보통 지면에서 건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 주었죠. 한옥에 보면 마당하고 마당에서 건물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단을 올라서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한옥에서는 죽담이라고 하는데 보통 처마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내리면 처마를 충분히 길게 내어서 죽담으로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 죽담 위로 건물을 한 바퀴 돌 수도
있도록 죽담을 충분하게 바깥으로 내밀었죠. 그리고 이 죽담의 높이는 이게 그 집의 권위적인 위치에 따라서 죽담의 높이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극에서들 보면 그 계단이 5단, 6단 뭐 이상씩 올라가도록 죽담의 높이가 아주 높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임금님이 사는 곳은 그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임금이 머무르는 곳을 갈 수가 있고요. 또 진나라 황자를 다루는 영화들이나 이런 데 보면 계단이 수십 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그 임금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집도 이 죽담을 높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죽담을 만들고자 하는 집은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휴먼놈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이 땅하고 건물하고 의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면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함도 좀 있지만 그래도 집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짓는 것이 저는 집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들도 가급적이면 건축주님만 허락을 한다면 이렇게 죽담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외벽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스타코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살짝 들어가게 해서 입체감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로 쭉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한옥을 보면 담장이나 벽에 와편이라고 하는 그런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와편의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의 그 와편 이미지를 이곳에서 좀 살려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재료는 파벽돌입니다. 파벽돌을 외부 마감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두고 끼워 넣은 것이죠. 이거 작업하느라고 매우 고생을 좀 했어요. 스타코 외벽 작업을 하는 스타코 팀도 매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런 작업이라서 고생을 좀 했고요. 이 사이에 와편을 끼워 넣기 위해서 그 작업의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 자재도 좀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제가 가끔 집을 지을 때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가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팀들이 제가 새로운 것을 작업을 하게 될 때마다 조금 많이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작업팀들이 저와 한 10수년 오래 작업을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디자인을 살려주려고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다음 집을 하게 되면 이보다는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보완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처음 작업이라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시공할 때 에피소드도 좀 많이 있었어요. 동네 시골 분들이 이 집을 지을 때 뭐 요정이냐 술집이냐 뭐 숙박업소냐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다소 좀 공사를 하는데 좀 방해라고 할까요? 예,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진입로, 그리고 마당 진입로 쪽에 이렇게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대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마당에 대문은 있지만 이렇게 집 건물에 대문을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3중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 집은 건물의 대문을 이렇게 지나면 바로 중정이 보여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노출 석가래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줬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마루를 만들어 놨고요. 수도가가 있고요. 이 전면에 보이는 것이 주방인데 주부와 가족들이 주방에 있을 때 대문을 바라보게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거실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자녀들이 있는 그런 침실 공간입니다. 거실 앞에는 쪽마루를 둬서
중정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왼쪽에는 이렇게 대청마루처럼 만들어 놨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곳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지붕을 좀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중정을 비추려고 하는 이 오픈된 공간이 이 중정 쪽에 접해 있는 이 외벽 마감은 탄화목으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상단부는 역시 외부와 같이 스타코로 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 중정의 사이즈는 앞서서 본 중정집보다는 가로 세로가 약 1.5m 이상씩 커요. 그래서 채광도 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붕의 모양은 모임 지붕 형태로 해서 지붕의 높이를 최대한 낮게 해서 채광이 중정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정을 설계할 때 꼭 유의할 점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중정으로 들어오는 채광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네 새들한테 이 집이 집 짓기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나 봐요. 동네 새들이 이렇게 이 처마 밑에다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비집을 이렇게 나란히 4개나 지었어요. 이게 부동산 업체인가요? 건설업을 하는 제비가 있나 봐요. 건축주는 참 좋으시겠어요. 집이 4채가 또 생겼어요. 자, 그럼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발장이 있는 전실이고요. 현관에 마당에서 외부 마당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고, 그리고 중정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쪽마루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지금 도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중문이 있습니다. 들어서면 오른쪽은 이쪽에 세탁실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공용욕실입니다. 부부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욕실이 있고요. 그 앞에 남쪽을 향해서 세탁실을 위치해 놓았어요. 그 사이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거실로 들어서면 천정에 실링팬을 설치했고 바닥하고 천정 높이가 2.7m가 되고요. 그리고 천정을 더 올려서 한 3m 정도 유지를 해 주었어요. 공간이 천정이 높으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중정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중정은 어떤 한 공간의 면적을 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천정을 높여 주었습니다. 여기는 부부 침실이고요. 단을 올려서 마루로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보일러 난방이 다 깔려져 있어서 겨울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침실 공간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곳은 거실하고 침실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재를 만들어줬어요. 거실은 천정을 높여서 실내를 이렇게 넓어 보이게 해주었다면 이 주방은 다른 공간의 바닥보다 한 단 내려주어서 천정고를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노출석 가래로 인테리어 효과를 좀 주었고요.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개수대 방향을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이렇게 그 옆에 식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수납장, 그리고 조리대가 있는 주방의 보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주방에서 보면 중정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중정을 바라보고 주방도 보이고 저쪽에 자녀 공간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복도에 접해 있는 이 부분에 뒤쪽에 그 드레스룸인데 공간이 좀 남아요. 옷장을 놓고 약 50cm 공간이 남는데
이 부분에도 복도 방향으로 수납 공간을 수납장을 만들어 줬어요. 공간이 남는 곳마다 최대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곳은 자녀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여기는 자녀 욕실입니다. 세면대, 그리고 욕실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용품들을 담을 수 있는 수납장, 샤워기, 변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침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정이 보이고, 침실, 두 번째 침실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침실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현관문하고 대문이 보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실내를 살펴봤는데, 이전에 미음자 형식의 그 중정의 복도는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복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녀 침실을 끝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녀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현관문까지 가기 위해서 집을 한 바퀴 삥 돌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있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자녀들이 집을 들고 나갈 때 꼭 부모를 볼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편하지만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복도를 지나서 주방을 지나고, 그리고 부부 침실을 지나고, 거실을 지나서 현관문으로 갈 수 있게 잡은 거죠. 그런 이동 중에 주방이나 거실, 침실 또는 부부 서재에 있는 엄마나 아빠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부모들 입장에서 이 애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 이놈의 녀석들이 부모를 안 보고서 그냥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동선을 잡은 것입니다.